한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그 주에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한남동에는 언제부터 계속 나오셨어요? 한남동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2월 3일부터 2월 3일 여의도부터? 근데 계속 꾸준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스케줄 근무여가지고 아, 일하는 날에는 못 나오고 아. 쉬는 날에도 계속 나오려고 해요. 아, 그러시. 야간 근무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거든요. 야간만 하는데 예. 쉬는 날이 게다가 집이 좀 가깝지도 않고 아, 그러시군요. 인천이에요. 아, 여기까지 2시간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앵간하면 쉬는 날이면은 나오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야간 근무하면서 여기 못 오면서 그 라이브를 보면서 저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학생 시절 때 교과서에서나 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뉴스에서 무슨 중동 쪽에 내란 심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예. 지역에서는 할 것 같은 그런 거라고 믿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폭력을 휘두르면서 강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에 장애인들을 억지로 끌어내는 걸 봤습니다. 아, 왜 그들한테는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 어째서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라고 하면은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고 오직 강자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인 거잖아요. 캐릭터 보이시죠? 네. 무협소설의 캐릭터거든요. 어떤 거요? 무협소설. 무협소설? 굉장히 무협에는 협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저도 그런 약간 소설을 보면서 약간 협객의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 협을 좀 관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광마일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광마일기 쉽게 설명하면은 소상공인이었던 주인공이 노동인권을 침해당해서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설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어. 우린 노조. 그게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네, 맞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끼요. 아. 조끼도 있는데 아. 이호기라고 홍보죠. 끝나지만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달려가서 연대하고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 무사히 우리의 의도대로 잘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대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달려가서 언제든 힘이 될 생각입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 시민입니다. 20대? 20대요, 네. 20대? 언제부터 오셨어요? 저는 금요일 날 3시에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집회부터 참여해서 토요일 아침 11시까지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그리고 11시까지? 일요일 저녁 집회 오고 오늘 집회도 끄트머리가 잠깐 참여했습니다. 눈 올 때 있으셨군요. 일단 사실 저는 시민분들이 그때 나가서 발언하신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이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뉴스로만 봤을 때는 좀 솔직히 우리 사회에 혐오가 만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장현 집회에 뭐 시민들이 되게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녀 갈라치기라든지 기성세대랑 젊은 세대 사이에 갈등이 많이 부각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무대에 올라서 발언을 하는 시민들을 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닌 시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 사회에 있는 혐오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우리가 모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였던 거 아닐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걸 모르게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경찰분들을 보면서부터 느낀 게 사실 저는 학생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불법 집회란 건 없다고 배우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빠지면 불법 집회라고 빠지라고 얘기하는 경찰들을 보고
어쩌면 분명히 저 경찰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일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 쪽에도 좀 더 자신의 권리나 항명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장해줄 수 있는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시위의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경찰분들의 연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나 군인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이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도 꼭 응원봉 들고 민주노총 집회, 농민들의 집회, 전장년 집회 갔던 것처럼 꼭 연대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포가 안 되는 그 과정을 계속 여기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되게 좌절이 되고 절망스럽고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걸로 절망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동료 시민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 어둠에 빠져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즐겁게 참여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즐겁긴 했지만 마음은 결의에 가득 찬 결의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고 들었을 뿐이면 저기 박혀서 저러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처음 본 사이. 제가 짐 정리하고 있을 때 도와주신다고 와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처음 처음 진짜 봐서 친해진다고. 여기서. 저는 대구에서 온 03년생이니까 21이어서 홍예비. 홍예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다가 대학 생활하러 서울로 올라온 05년생 대학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그냥 계속 있었어요. 3박 4일까지. 3박 4일 동안. 저는 일정이 있어서 어제 5시부터 마지막까지 집에 슬쩍 갔다가 오늘 다시 2시 왔어요. 어제랑 어제 만났어요. 아, 어제. 3박 4일. 하지만 마음만은 같이 있어요. 마음만 괜찮으셨어요. 시민 발언 줄이 되게 길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하니까 그 용기 내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걸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또 다른 의미로 체감하게 됐어서 그 줄 막 길어지는 게 또 참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전에 광화문에 갔을 때 어디요? 광화문 광화문. 시위도 같이 갔을 때 그때 계엄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깃발 든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아주 익숙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선의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 도움을 드리면은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식을 주셔도 어떠한 의심 없이 맛있게 저 역시 맛있게 먹었고요. 이렇게 도움을 드려도 어떠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아직 살만하구나, 아직 괜찮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국회 문 앞도 지키면서 촬영해봤어서 이제 막 방한화나 이런 거 준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다른 분들, 특히 장갑 안 끼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계속 그것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손 얼마나 빨개졌지, 뭐 발에 핫팩 붙인 사람들은 저온 화상 괜찮나. 저도 약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계속 신경 쓰고 하니까 그냥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기대도 안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대를 안 한 것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열이 뻗쳐서 그래서 오히려 안 추웠던 것 같아요. 같은 심정인데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터넷, SNS 같은 거를 많이 보면은
무력으로 많이 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주 쉽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그냥 윤석열은 왜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하는지, 폭소리 내린다고 그냥 갈 사람들이 진짜 맞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요. 답답했어요. 본인들이 이제 그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이 뭘 하는 일인지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좀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첫 번째로 윤석열한테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좀 떠올리면 좋겠고, 이 공수처든 경찰 측이든 지금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 모든 분들이 본인의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지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용기 내서 했으면 좋겠다. 용기 안 내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대구에서 왔다 보니까 박정희 동상 반대 때도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도 전 남태령도 갔었다가 이제 박정희 그쪽도 바로 갔었는데 경찰이 둘 다 비슷비슷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주목도 측면에서 이쪽은 많이 떨어져서 대구가 또 대구 했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구가 대구 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관심만 조금 주셨으면 한다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 대구에서 매번 올라오신 거예요? 네, 매번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인사를, 제가 뭐는 아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할 일이 좀 많아서 못 온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만 할 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직장인이시고 학생이고 해야 될 일 많으신데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 다른 뭐 전주에서 올라온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본가에 있으면 힘들다고 안 왔을 텐데 서울에 있는데 안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열정에 불타올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많이 이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께 영감을 불어주신 이렇게 발걸음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워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열심히 간식을 주시고 핫팩도 나눠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없다면 돈을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